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명리학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을 한 번에 정리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고 명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명리 이론은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 이론을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텍스트에 보면은 부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맥을 잡으시고 그러한 이론들을 공부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명리 이론에 정리하는데 절대 이 문자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 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절대 문자에 얽매이면은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어떤 시간의 제약상 핵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명리를 공부하면은 음량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음량이 첫 번째 이 음량이 나오는데, 이 음량이 왜 중요하냐? 음량이 왜 나왔는가? 왜 나왔는가?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음량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 보니 춥고 따뜻하다.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춥고 따뜻함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보니 춥고 따뜻함이 생기더라. 근데 이게 춥고 따뜻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 춥고 따뜻함에서 모든 만물이 생장하고 소멸하더라. 내가 태어나 보니 춥고 따뜻한데, 그 춥고 따뜻하면서 모든 만물이 생장 소멸하더라.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음량으로 정의하자. 그래서 음량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음량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이 태어나 보니 춥고 따뜻하고, 그 춥고 따뜻한 곳에서 모든 만물이 생장 소멸하더라. 그러한 자연현상이 발생돼서 이것을 음량이라고 정의하자 해서 음량이 나온 겁니다. 이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이 내용, 춥고 따뜻하고 거기에 모든 만물이 생장하고 소멸하더라. 그러한 자연현상을 표현한 게 음량이다. 그래서 음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정의한 것이 음량인 겁니다. 자, 그 음량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모든 기운이 뭉쳐져 있는 것이 음이더라. 이게 음이더라. 그리고 모든 기운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양이더라. 양. 이거 보니까 따뜻하더라. 따뜻하고, 왜? 기운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겁니다. 모든 기운이 응축되어 있더라. 이때는 모든 만물이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소멸. 만물이 소멸되어 있어요. 여기는 만물이 다 펼쳐져 보여지는 곳입니다. 보여진다.
이것을 문자로 하지 말고, 모든 만물이 소멸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을 음이라고 하자. 이걸 양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음양이라는 문자에 의미를 두지 말고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책들에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음과 양이 별개가 아니더라. 이거의 변형된 모습이 이거 양이고, 양의 변형된 모습이 음입니다. 즉, 물이 쭉 펼쳐져서 사방에 흩어지면 양인 거고, 물이 응축되면 이게 음인 겁니다. 물 자체가 음이다, 양이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 양인 겁니다. 예.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음양까지 잠깐 설명하다가 잠깐 제가 설명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명리는 무조건 운동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운동성이 이해가 끝나면 이것을 내가 관념화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관념화하기 위해서 이 운동성을 물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상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 운동성이라는 것을 관념화한 것을 물상화한 것이 물상적 표현이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듣게 되는 나무니, 불이니, 물이니 이런 걸로 형상화 시킨 겁니다. 형상화. 자, 이것은 미리 이해를 하시고, 자, 음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몸이 아니고, 요 음이 변환된 게 양이고, 양이 변환되는 게 음이다. 그러한 운동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성. 운동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성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더라.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하나 있더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 여기는 응축했던 것을 펼쳐지는 과정이 있더라. 펼쳐지는 과정이 있다. 여기는 다 펼쳐졌죠? 모든 이 만물이 드러났을 때 응축시키는 과정이 있더라. 아래로 기운을 끌어가는 과정이 있더라. 이건 아래로 기운이 뭉쳐진 결과. 뭉쳐진 결과고, 여기는 뭉치는 과정. 여기는 펼치는 과정. 자, 여러분 제가 절대 문자에 속지 말라고 했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에 매몰되다 버리면 이 운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운동성. 운동성의 관점적 표현을 문자화 한 겁니다. 문자화. 이걸 물상화.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런 현상이나 과정을 후세하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문자화 시킨 것이 이건 수라고 하자. 이건 목이라고 하자. 이건 화라고 하자. 이렇게 뭉치는 과정을 금이라고 하자. 예. 이렇게 관념적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는 화죠. 예. 그 토는 뭐냐? 여기다 여러분이 아실 토는 뭐냐?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는 장소, 지구. 예. 이걸 토입니다. 예. 그럼 지구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조절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태어나고 보니 춥고 덥고가 있고 따뜻하다 있고 이것을 음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 음양 운동이 이건데 왜 이게 이러한 관념화가 필요했냐? 바로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자체도 모든 만물이 이 운동 속에 있더라. 예, 이 음양 운동에서 활동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것을 겨울이라 하고, 이걸 봄이라고 하고, 여름이라 하고, 이걸 가을이라 하는 겁니다. 예. 지구상에서 사계절이 있는 곳은 반드시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동식물들이 생존하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 원래는 농사에 응용을 하려고 했어요. 응용. 그러다 보는데 농사에 응용하다 보니 이게 인간의 길흉과도 관련이 있더라. 왜? 여름에 햇빛이 잘 들으면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익는데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이 여름에 이 겨울 응축시키는 기운이 여름에 있으면 그의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더라. 인간도 그렇더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음양에서 오행까지 만들어지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문자에 매이지 말고 운동성, 제가 말씀드린 운동성이 이해가 되면 이걸 관념화해서 문자화 된 겁니다. 문자화. 그래서 여기서 물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오행을 목이라고 하고 화라고 하고 금이라고 하고 수라고 했죠. 그리고 일어나는 게 지구상 토다. 이렇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만 보면은 이게 어떤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은 양이구나. 이것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은 음이구나. 이 관념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념화에서 끝나버리면 다시 운동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운동성을.
그러니 사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제가 이 지금 오행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대 운동성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념화해서 목에서 화의 의미, 금에서 의미, 수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길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음양이 왜 태어나고, 자연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이 왜 태어나고, 음양이 분화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하려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운동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문자에 매이지 말고, 명리학 공부할 때는 문자에 매이지 말고, 운동성과 관념화,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